돈이 되는 스몰캡 시간입니다. 중소형주 스몰캡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하나대투증권 스몰캡 팀 이정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뭐 스몰캡 하면 보통 20, 30대 분들한테 익숙한 종목군들이 많죠. IT나 뭐 자동차 부품이나 네. 뭐 40, 50대 투자자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그 네. 40, 50대 투자자분들 또는 그 이상 투자자분들한테도 좀 익숙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썬데이토즈라는 종목이고요. 네. 모바일 게임이긴 하지만 뭐 40대, 50대 사용자들도 또는 유저들도 많은 만큼 뭐 투자하신 데도 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니팡이라는 네. 뭐 저 게임을 출시한 회사죠. 네. 썬데이토즈라는 회사 이름만 가지고는 익숙하지 않은데 애니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하철에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어르신들도 팡팡 터뜨렸던 애니팡의 전설인데 썬데이토즈라는 회사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애니팡으로 유명해진 회사고요. 애니팡만 있었으면 주가나 또는 최근에 5회 상장을 했는데 상장도 잘 안 됐을 종목인데 네. 추가적으로 다른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 종목 그 목표 주가를 7,82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 퍼 수준은 약 9배 후반 10배 정도 됩니다. 즉 그 저희가 비교한 그 종목군은 내수 종목군인데요. 농심이 한 12배에서 11배 정도 받고 있는데 농심과도 흡사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게임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농심은 굉장히 탄탄한 내수주지 않습니까? 이익의 안정성도 있고. 그런데 애니팡 역시 썬데이토즈 역시 여러 가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 부분도 있고 또는 뭐 새로운 신작들도 있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한 내수 업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 퍼 멀티플을 9.5배 적용시켜가지고 목표 주가 7,82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농심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심 아니더라도 다른 내수주랑 비슷한 상황으로 게임 회사가 가고 있는데요. 그 탄탄한 다른 내수 회사랑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걸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캐시카우 사업군이 딱 명확히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 말씀드린 애니팡이라는 그 게임이 그 썬데이토즈의 캐시카우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니팡이라는 종목 그 게임 하나만 있었다면 썬데이토즈가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 다음에 출시된 사천성 시즌2라는 사천성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사천성이라는 게임이 애니팡보다 훨씬 더 최근엔 매출을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한 케이스죠. 이 두 게임을 가지고 그 썬데이토즈라는 회사가 잘 그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저희 신작 모멘텀 게임 회사들 얘기할 때 신작 모멘텀을 얘기하는데 오늘 애니팡2라는 그 게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네. 네네. 애니팡2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신작 모멘텀까지 곁들여서 굉장히 그 매력적인 종목으로 그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으나 오늘 좀 주가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처럼 게임을 안 하는 사람도 애니팡이라는 건 아는데 썬데이토즈라는 회사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기 전에 찾아봤더니만 스펙에서 인수를 해서 상장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독특한 경우죠? 네, 뭐 그 스펙이라는 회사들이 그 우회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회사들 M&A를 해갖고 상장하는 기법인데 그렇죠. 뭐 썬데이토즈 역시 계속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해서 빠른 상장을 하기 위해서 스펙하고 합병을 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즉 스펙의 장점은 그 빠른 시간 안에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그 많은 수의 주식을 상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그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은 좀 종종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곤 합니다. 네. 스펙은 이제 영어 약자죠. 기업 인수 목적 회사들이 우리가 좀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업 인수를 위해서 자금을 모아서 만든 거고요.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상장시킨 거죠. 하나그린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하나그린 스펙에서 2013년 지난해 10월에 합병을 해서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온라인 게임인데요. 애니팡이나 온라인 게임이 사실 조금 주춤하기도 한 것 같아요. 시장 흐름 어떤지 또 주요 연령층은 어떤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림을 좀 보시죠.
네, 이 주요 모바일 게임 사용자 연령별 분석인데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 썬데이 토즈, 즉 애니팡을 하는 또는 사천성을 하는 그 유저들이 주로 40대 이상이 50%입니다. 즉 다른 게임들을 보면은 주로 20, 30대, 10대가 많이 모여져 있는데 요 10대, 20대 특히 10대, 20대까지는 뭐 돈 몇천 원, 뭐 만 원 이 정도 사용에 대해서 좀 모바일 게임에 여러 게임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40, 50대 분들은 애니팡이나 사천성만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게임에다가만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매출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20대가 주로 많이 하는 게임들은 수명이 또 더군다나 짧습니다. 그래갖고 모바일 게임이나 또는 뭐 다른 게임, 온라인 게임 아니더라도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이런 수명 짧은 연령층들이 많은 유저로 확보하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수익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어떤 회의성 부분도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썬데이 토스는 좀 사용 유저층 또는 그 주 고객층이 주로 돈을 지갑을 여는 30대, 40대, 50대 특히 40, 50대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그리고 꾸준한 이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게임들하고의 지금은 이제 연령별 분석인데 다른 비교 자료도 좀 가지고 오신 게 있네요? 아니요, 요거 보시면은 네. 다른 게임들 그 사천성 이후에 뭐 쿠키런이라든지 캔디크러시사가 모두 뭐 다른 게임류들인데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비교적 높은 연령층대 사용 연령자층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니팡 이외 게임은 이 회사는 앞에서 사천성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애니팡 말고 사천성이라는 또 다른 게임이 썬데이 토스가 출시한 게임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이제 시중에 온라인 게임으로 한창 유행했던 그 게임들이 있잖아요. 네. 다른 게임들. 네네, 모바일 게임들이요. 예, 모바일 게임들 하고 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다른 게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까 그 연령층 분석을 보시면은 뭐 그게 가장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요 그림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 다른 게임들 보시면은 그 DAU라고 해갖고 그 데일리로 매일매일 그 활발히 그 활동하는 유저층의 유저 숫자를 DAU라고 합니다. 이 DAU를 숫자를 보면은 일단 초창기에는 모든 게임들이 높은 그 DAU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열성 이용자들이 근데 열성 이용자들이 그 빨간 줄어들겠죠. 열성 이용자들이 그 빨간 부분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좀 확대시켜서 밑에 이제 그림에 나온 그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 요 첫 번째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이랑 겹친 부분 요게 그 애니팡이고요. 요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 요게 사천성입니다. 그 많이 하셨던 우리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모두의 마블도 역시 많이 그 DAU가 높았다가 계속 그 지금 제가 커서로 표시하는데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천성하고 애니팡이 다른 게임 대비해서 많은 유저층,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중독성이 있는 게임 성격을 우리 유저들한테 많이 심어줬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런 온라인 게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과연 수익원이 뭐냐. 이 게임 자체가 대부분 무료이지요. 게임 자체를 유료로 사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운로드는 무료이고요. 게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아이템들 기본적으로는 무료인데 그 아이템들 말씀하신 대로 아이템을 사거나 아니면 점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다른 뭐 그 옵션들을 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광고 수익보다는 주로 이익 창출이 그런 아이템 또는 더 많은 옵션들을 사는 그런 그 비용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늘 이제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쪽에서 구매력이 발생이 되고 수익이 제대로 날까 궁금했는데 광고보다는 어쨌든 그쪽이 메인 그 주 수익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애니팡의 경우는 이제 애니팡 2가 오늘 출시를 공개를 했다고 했는데 성공 가능성이 이 회사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썬데이 토스라는 회사의 그 포트폴리오가 그 아주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애니팡하고 사천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그 나오는 게임들 그 라인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애니팡 2가 출시가 됐고 추후에도 계속 출시가 될 텐데 그런 그 게임들의 신작들의 어떤 그 성공 가능성 여부가 지금부터 추가적인 그 주가 업사이드를 만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오늘 아직 뭐 나오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출시된 애니팡 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서너 가지로 오늘 애니팡 2의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실패 가능성 또는 성공 여부를 서너 가지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요. 일단
이 친구들이 그 선제토즈에서 애니팡2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는 애니팡이랑 비슷하거나 게임이 그래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전혀 다른 게임인데 애니팡이라는 이름의 후광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네. 좀 프로모션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애니팡2라고 했고요. 네. 즉 애니팡 유저층을 애니팡2로도 좀 유입시키고 또는 애니팡을 옛날에 했던 사람들을 애니팡2를 하게 하려고 애니팡2라고 좀 게임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캐릭터라든지 뭐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건 비슷하지만 게임 자체는 전혀 틀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애니팡이라는 그 이름의 후광 효과를 얻어서 좀 더 게임을 잘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성공 가능성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그 기존의 게임들 잘 되고 있는 기존의 게임 애니팡이나 사천성하고 크로스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천성에서 뭔가 점수를 더 얻고 아이템을 좀 더 얻으려면은 애니팡2에 가서 어떤 네. 액션을 좀 하고 이런 크로스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유저층을 기존의 썬데이토즈 유저층을 좀 더 애니팡2로 전이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에서는 최초로 사전 다운로드라는 것을 받았었습니다. 미리 네.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게 약 6, 70만 에 육박했거든요. 지금 애니팡이 200만 사용자 그리고 사천성이 100만 사용자인데 그 애니팡2가 한 60에서 70만 정도 사전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얘기는 기존의 게임 대비 뭐 절반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에 육박하는 일단 고객층을 확보했고 고객층들이 물론 계속 간단한 가정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초기에 어떤 그 붐업은 충분히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썬데이토즈 그러면 이제 실적하고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가 판단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분기별로 계속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올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큰 이익의 증가가 없었는데 특히 3분기부터 이익 증가가 점점점 됐었던 이유가 두 번째 게임인 사천성이 이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내년 그 영업이익이 약 260억에서 270억 정도 육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지금 260억, 270억은 내년 영업이익 270억은 애니팡2 신작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출액이 아니고요. 영업이익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님도 네. 생각하신 대로 스몰캡인데 영업이익이 300억 가까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방문하신 것 같은데 네. 영업이익이 약 3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전혀 애니팡2를 감안하지 않은 효과라서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 주가 업사이드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뭐 실적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는 기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썬데이토즈의 현재 주가가 5,300원, 오늘은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서 목표가로 7,820원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근데 이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게임보다도 굉장히 그 수명이 빠르더군요. 네. 템포가. 예, 금방 인기 있어서 뭐 지하철에 모든 사람이 그것과 하는 것 같아도 또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호흡이 굉장히 템포가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점에서는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네, 다른 말씀하신 어떤 대로 종목보다 기업보다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뭐 주가가 3,800원, 4,000원이었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 이유가 새롭게 리레이팅 되는 이유가 애니팡이라는 수명 짧은 모바일 게임에 속해 있는 게임이 생각보다는 길게 가고 있거든요. 네. 모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40대, 50대, 즉 주요 유저층이 40대, 50대인데 그분들이 새로운 게임 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배우는 것도 귀찮고 난 애니팡 하나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거 하나면 돼.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지금 애니팡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예전에 모바일로 고스톱 치는 분들이 뭐 고스톱만 치지 뭐 옆에 물론 뭐 포카나 마작 이런 류의 어떤 게임을 물론 했었지만 그래도 하던 것만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그분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스테디셀러로서의 가능성이 애니팡이나 사천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추후에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추후에 어떤 짧은 수명에 대한 어떤 그 반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른 게임과는 다른 유저 사용층 이런 것들이 그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태훈 대표님 애니팡 해봤어요? 아, 저는 애니팡은 또 못 안 하셨어요? 해봤습니다. 네. 예, 지금 죄송합니다. 2를 해야 되는 판에 지금 1을 안 해보셨다니 좀 해보시고 나서 좀
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불러드리면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돈이 되는 스몰캡이었습니다. 썬데이 토즈. 올 모바일 게임의 여파를 애니팡2로 이어갈 수 있을까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정기 스몰캡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